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 제2회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8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2번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체결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 너 이거 불이행하게 되면 너 위약금 내야 되고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돼 라는 거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위반 시에는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벌금 5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 전차금이나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미리 땡겨 쓴 돈 상계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 4번에도 강제저축 사용자가 강제저축 네 임금 있잖아 월급 내가 저축해 줄게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21조 3번 22조 근로기준법 22조 이거 전부 모두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82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직업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3번 모두 맞고 4번에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이익을 우선한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예요. 이것도 당연하겠죠.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4번이 정답이네요. 83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에 육아휴직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잖아요. 돈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 고용보험법이에요. 만약에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맞아요. 육아휴직에 관한 거 육아휴직에 관한 거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육아휴직은 이 법이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있으면 이건 고용보험법이다. 나머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84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률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력을 습득시킨다 했었으니까 이거 향상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미 한 바 있었지만 훈련 목적에 따라서 훈련 목적이에요. 직업 정보론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2차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죠. 훈련 목적에 따라서 1번에 있는 양성훈련 이건 기초적 직무 수행력 키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향상훈련 세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전직훈련 이런 것들이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이고 또 훈련의 실시 방법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실시 방법에 따른 훈련,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는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집체훈련이에요. 집체훈련. 집체훈련. 집체훈련은 훈련 전용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생산 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현장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훈련이 원격 훈련이고 네 번째가 위에 있는 이 세 개 훈련 중에 두 개 이상을 결합한 거 혼합시킨 거다 했으니까 혼합훈련
해서 실시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훈련 교사에 대한 훈련 교사의 훈련 방법이 있는데 훈련 목적이 있는데 훈련 교사예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에 대한 거는 첫 번째는 양성 이거 똑같아요. 두 번째 향상 여기가 똑같죠. 세 번째가 다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는 전직 훈련이 있지만 훈련 교사니까 교직 훈련 과정이 들어간다. 교직 훈련. 그래서 요것도 비교해 두시고 1차에 출제되어진 바 있었죠. 일단 그래서 정답 2번 나왔네요. 85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거. 자영업자니까 일단 이주비는 되겠죠? 이주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니까 훈련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어떤 연장급여든 뭐 특별 연장급여라든지 개발 연장급여라든지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역시 해당이 안 되고 직업능력 개발 수당 같은 거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나와 있다. 86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요.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돼요. 단이 있어요. 단 뭐냐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같이 사는 친족 식구예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2번, 3번, 4번, 3번 보세요.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리를 소멸한다 했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확정이겠죠.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2번도 잘 읽어보시고요. 87번.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많이 했었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고노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로자 공급 사업이겠죠. 그리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거 했었죠. 유료는 등록이요. 유료는 등록이요. 무료는 신고다. 유등무신 이렇게 마시면 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 고노장의 신고죠. 고노장에게 신고하는 거야. 국외 취업자 모집도 고노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88번.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맞는 거고 2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그 전에 했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당연한 거고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즉 뭐냐면 육아휴직의 대상은 일단 아이가 만 8세 이하여야 해요. 만 8세. 만 8세니까 우리 학제로 이렇게 보면 만 8세 이하니까 얘는 결국 초2 이하라는 얘기죠.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외 대상들이 있어요. 제외 대상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에 나와 있는 거.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9번. 고용보험사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 1번. 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심사의 청구 모두 그런 게 아니에요. 심사의 청구 중에서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 하여야 한다. 이 심사의 청구는 맞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청구는 취득과 상실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이나 상실에 대한 청구는 어디에다 하냐면 근로복지공단에다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개정 내용이에요. 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얘들은 이런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된다. 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번도 현행법으로서는 2번도 틀린 것으로 답이 체킹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결정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에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워두시고요. 4번이 틀렸어요.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여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청구인이 신청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 답은 4번으로 나왔던 것이고 현행 법률상에서는 2번도 틀린 내용이다. 잘 구분해 주세요. 90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런 거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대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91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요.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아까 근로자 공급 사업 하고 했었을 때 했었죠? 3년으로 해요. 2번에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 파견자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파견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근로자 파견 대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갑자기 보내려고 해. 그럴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냐면 그 당사자, 그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급작스러운데 언제 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번에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를 중단된 업무 수행을 해서 근로를 파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4번도 읽어보시면 답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92번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모두 맞고요. 요 세 개예요.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자주 나오니까. 93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령자와 장애인 이렇게 했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대 군인 또는 제대 예정자 그리고 일시적 기간제라든지 일용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고 여성 근로자도 해당되어지죠. 여성 근로자도 해당이 되어져요. 여성 근로자 해당되어지고 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 전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근로자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제조업은 아니라고 했어요. 늘 답이 틀린 답으로 나올 때 제조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94번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상시 이 숫자 많이 나오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95번이요. 국가는 헌법 제32조요. 해당되는 내용이 1번에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맞는 얘기죠.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했는데 장애인의 근로가 아니라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맞고 최저임금제 시행 맞고 4번도 모두 맞네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는 여성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96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이요. 노동 3권을 했었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체 요구권이라는 건 없죠.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보시면 이런 건데,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노동기본권. 다른 말로 하면, 노동기본권은 다른 말로 하면 근로기본권이라고도 해요. 이 근로기본권이 이렇게 있는데, 근로기본권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근로의 권리예요. 노동의 권리, 근로권이죠. 근로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 3권이에요. 이 노동 3권에는 지금 했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계겠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노동 기본권과 노동 3권에 대해서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외워 두시기 바래요. 97번. 근로자의 정의, 이거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오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분류가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정책기본법. 먼저 시간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라고 해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지금 나와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얘네 전부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근로기준법하고 같은 거 엄청 많아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있다 해서 직업의 종류를 1번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해준한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정의다. 노동조합 좀 더 이렇게 좀 절박하고 좀 애잔한 느낌이 들죠. 이런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노동조합이다. 이번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예요. 가장 좀 뭐랄까 약간의 어떤 감정이 배제된 원칙론대로에 대한 근로자의 느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좀 담백하다. 보기 1번 노동조합, 좀 약간 좀 애잔하다. 이런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3번이 정답인데,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패턴, 보기 2번에 근로자 직업능력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평등 고용법 이런 거 이해한 거 이렇게 세 개 정도 외우면 되니까 이거는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거고, 노동조합에 의한 것은 애틋한 생활하는 사람 이런 거, 나머지는 모두가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98번. 제조업은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100분의 2죠. 100분의 2예요. 100분의 2다. 힘드니까.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이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100분의 3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99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또 쭉 뭐 말은 많지만 쭉 읽어보시면 보기 4번을 보세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지금 남녀 간의 고용차별이 있어요. 또는 그걸 없애거나 또는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이런 거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겠죠? 100번. 근로기준 법령상 취직 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 1번에 취직 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야. 그래서 재학 중 경우는 학교장이 고노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학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교장 또는 학교장 및 친권자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 그냥 친권자라고만 그냥 하죠. 친권자나 후견인 그리고 사용자 어디 취직하면 그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용자가 될 예정인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서명을 해야 돼요. 연명으로 날인해야 한다.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취직 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 및 친권자 그리고 그 사용자가 될 사람이 연명으로 고노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말이 좀 어렵지만 뭐 학교장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에다가 분모도 해야 되고 그 취업할 곳에 그 사용자도 같이 연대해서 서명해서 연대 서명을 해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될 수 있어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